안녕하세요. 최강내공의 머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강내공의 머니쇼의 진행자 최강내공입니다. 자,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재무설계 분야 중에서도 그동안 실패해왔던 재무설계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어떤 토대를 지금 닦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자주성에 기초한 재무설계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재무설계도 하고 경제활동을 먼저 하고 재무설계를 통해서 가정경제의 여유를 만들어가고 있죠. 하지만 재무설계를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보험이나 펀드 가입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빠져나와야 될지, 그리고 내가 제대로 한 건지에 대한 판단 미스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자주성에 기초한 재무설계를 하게 되면 이런 판단 미스를 좀 줄여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성에 기초한 재무설계를 이제부터라도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자, 그렇다면 자주라는 게 뭘까? 자주라는 거 사전적 의미부터 시작해서 좀 소개를 짧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실현한다는 뜻이죠. 자주독립이든 자주관리든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지 남이 요구하는 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 우리 시청자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또 다른 뜻은요,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직접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가 대신 지켜줄 때 그게 자주적인 나라는 아닌 것처럼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주한미군들 누구를 지켜요?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국 사람들을 지키는 거죠. 왜냐고요?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미국 본토에서 알아내려면 15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주한미군,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에서 체크를 하면 7초밖에 안 걸린대요. 그럼 15분 동안 미국 본토를 방어할 뭔가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시급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주한미군은 대부분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지 뭐 이렇게 한반도에 뭐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1년에 정부의 예산이 한 400조, 500조 정도 되는데 지금 국방비만으로도 지금 48조 정도가 올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6조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금액을 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올해 1조 389억 원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5조를 더 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전체 정부 예산이 400조에 불과한데 뭐 6조 달라는 겁니다. 6조. 지금 미국 국방비, 미국의 무기를 사주는 것도 한 5조 원, 매년 5조 원씩 되는데 5조를 더 달라는 거죠. 이건 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식민지도 아니고. 따라서 우리는 좀 자주적인 나라가 돼야 된다는 뭐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뭐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장들, 우리를 먹여 살리는 공장을 다른 사람들이 관리할 때 그것이 자주관리는 아닐 겁니다. 따라서 자주라는 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실현 그리고 자기 실행의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자유와 자주를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그 속의 의미는 자주라는 뜻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자, 자기 실현이라는 뜻, 자기 실현과 자기 실행이 있는데 자기 실현이라는 뜻에서 자주라는 말은 자유라는 말과 좀 섞여져서 혼용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유라는 것 역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현한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유와 자주의 공통적인 의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주라는 말을 사용해야 할 때 자유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독립이라고 말하고는 이 나라가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주독립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자주적인
독립국가가 됐으니까 자주성을 가진 거죠. 근데 자유를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자주를 자기 실행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할 때는 자유와 자주는 구별이 됩니다. 여기서 자유와 자주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현해서 얻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자기가 실행하지 않아도 말이죠. 대체로 그래서 자유는 그 실행하는 부분을 남한테, 전문가한테 맡기죠. 하지만 자주는 자기가 실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재무설계가 실패하는 부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주의 두 가지 뜻인 자기 실현과 자기 실행에서 자기 실행을 스스로가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자기 실현을 하려고도 하지만 공부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지만 결정을 해야 할 때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죠. 자, 여기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집을 져요. 집을 짓는데 그 설계를 누구한테 맡겨요? 건축 설계사한테 맡기죠. 그런데 도면을 보지 못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림이, 자기 집의 그림이 자기 머리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이죠. 전문가한테 맡겼지만 진짜 자기가 원하는 컨셉의 그림이 설계가 됐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도면을 보고 도면에는 어떤 자재들이 들어가는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제 현장에 노동자들이 와서 건물을 지을 때 제대로 그 사이즈의 재료를 갖고 제대로 넣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문가에게만 맡기기만 하면 말이죠. 따라서 자기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 이런 겁니다. 제대로 됐는지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결국 마지막 결과가 나왔을 때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전문가에게 맡긴다 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이거는 뭐 전문가를 뛰어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문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주적인 재무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자유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전문가 스스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권력자한테 정보 독점이 지금 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 시청자들 다 아실 텐데, 특히나 기업에서 하는 공시 내용들, 이것들은 선택적 공시를 하거나 시차를 두고 공시를 하기 때문에 이미 효용 가치가 없는, 사라진 그런 내용일 가능성들이 대부분입니다. 또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기도 하고 투자자들을 호도하기 위한 공시일 가능성도 높은 거죠. 재무제표 또한 조작된 재무제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저축은행에 많은 분들이 예적금을 들고 계실 텐데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으니까 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 한도 내에서 예금, 적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를 했을 때 5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각 저축은행에 예적금을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망했을 때 돈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저축은행이 홈페이지,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시해 놓은 내용들이 많은 부분들이 조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공정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BIS 비율, 자기자본 비율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인데 플러스인 경우로 많이 온라인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청자들 이건 꼭 아셔야 될 부분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보들이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전문가들도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재벌공화국이잖아요. 재벌 오너들이 그야말로 영원한 권력자처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들이
사실은 고쳐야 하는, 개선해야 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그룹 전체에 대해서도, 재벌 그룹 전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 세계적으로도 제대로 된 기업이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분석과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할 때도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재벌 그룹 전체에 대한 연결 재무제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투명하게 만드는 것들을 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그러한 내밀한 부분까지 다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른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판단했더라도 잘못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재무설계 분야에서만큼은 보수적으로 아무래도 판단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현재 보유한 자산을 지키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이 재무설계 분야에서 갖고 있는 컨셉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나 가정경제의 책임자인 경우는 그만큼 스스로 자기 실현 그리고 자기 실행을 동시에 같이 해야 하는 거죠. 즉 자주적인 재무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자유만 갖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문가한테 맡겨버리고 나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혼자만 이런 공부를 해서는 편향된 판단, 편향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는 지역 공동체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모임을 통해서 좀 지평을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도, 간접 경험도 서로 나누고요. 왜냐하면 자신이 있는 직장에서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하던가 해야지 직장 내 모임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고과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자기가 사는 지역,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이런 스터디들을 해내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퇴직하고도 자기 지역에서 뭔가 살 방도들을 마련해낼 수가 있거든요. 많은 엄청난 소득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밥벌이나 해낼 수가 있는 그런 공동체 인맥들, 공동체 정보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자주성에 기초한 재무설계, 자주적인 재무설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혼자만 하는 자유성에 기초한 그런 재무설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따라서 공동체성 그리고 자주성에 기초한 재무설계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은 재테크 투자상품 PPL입니다. 이거 광고기 때문에 약간의 과장도 들어간다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트테크인데요. 미술작품 재테크입니다. 미술작품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예금이나 적금 금리보다는 약간 높게 기대 수익률을 올려주는, 돌려주는 그런 재테크인데요. 물론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위험 당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대 수익률을 기대하는 거겠죠. 그리고 미술작품 같은 경우는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자산 투자입니다. 그 투자는 단위 기간은 1년이고요. 최소 1,000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는 효자 상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술작품 재테크 특징 중에 하나는 가격의 하방 경직성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안정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소득공제용 연금저축펀드를 소개드립니다. 이건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서 큰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수익이 창출이 되죠. 부족한 은퇴자금, 이제는 연금보험이 아니라 연금저축펀드, 소득공제용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가 있는데요. 다음 카페 최강 내공의 원이쇼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국내 투자상품 소개란 들어오시면 아트테크와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펀드에 관련된 약간의 내용이 또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카페 메인 부분에 재무상담 전용 연락처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그 연락처를 통해서 반드시 문자로 남겨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들 성실히 해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시청자들 즐거운 재무설계를 통해서 가정경제가 여유로운 흑자로 유지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